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사하가릴리 실전 매매 강의 채널입니다. 사하가릴리 강의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과 전략들은 항상 존재한다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 분석을 통해서 보다 더 확률 높은 종목들을 잡아나가기 위한 영상을 꾸준히 준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매번 올라오신 영상 시청하시면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이제 본 채널은 67,800분께서 구독 버튼 눌러주고 계시고요. 현재 기법 강의 채널 같은 경우에는 6,400분께서 구독 버튼 눌러주고 계십니다. 항상 감사하다는 설명 드리고요. 이 감사한 마음을 보답하고자 다양한 무료 자료집을 드리고 있죠. 이번에 준비한 자료집은 AI 반도체 그리고 AI 챗봇 그리고 AI 로봇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 그들 중에서도 매출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들만 모아놓은 자료집을 준비해봤습니다. 이게 매출 실적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뭐 AI 섹터가 워낙에 좋은 거, 2000 섹터가 좋은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이런 종목들 중에서 단기간에 이슈로 상승했다가도 결국 재료가 끝나면 주가가 떨어진단 말이죠. 네,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하는 건데요. 기대감. 이 기대감의 주가가 상승했다 기대감이 끝나면 주가가 조정받는 겁니다. 하지만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들, 즉 기대에 어느 정도 매출 실적을 부응했던 기업들은요. 과하게 상승했던 만큼만 되돌려주고 적정 주가를 유지해주게 됩니다. 즉 저점이 올라가는 현상들, 즉 주식 기업이 레벨업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히 매출 성장이 계속되는 기업들은요. 올라갔다가 떨어져도 다시 저점을 올리면서 이런 식으로 계단식 상승을 하게 됩니다. 즉 대세 상승을 이어가게 되는 건데요.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알아가시라고 제가 일부러 어닝 서프라이즈 자료집을 준비해 본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슈 재료가 좋다 여기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성장할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 궁금하신 분들, 가장 안전하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 어닝 서프라이즈 자료집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마지막에 무료로 받아갈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 봐야겠죠. 자, 오늘의 주제는 혹시 이 주식 갖고 있다면 꼭 파세요. 계좌 박살낼 폭탄입니다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여태까지는 어떤 주식을 잡아야지 수익이 날지, 어떤 주식을 매수해야 수익이 날지에 대한 내용, 그런 주식들을 어디서 사고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주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렸었는데요. 오늘의 영상은 하지 말아야 될 지금 현재 종목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래 사실 이게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서 물론 뭐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갈 필요까지는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문제점, 잡지 말아야 될 만한 주식들에 대한 기준을 확실하게 정해놓지 않으면 저는 굉장히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변화가 시작된 시기이기 때문인데요. 어떤 변화가 있고 우리는 어떤 종목들을 피해야지 우리의 계좌를 잘 지킬 수 있는지 설명을 깔끔하게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올해도 상패치 시즌이 찾아왔습니다. 상장폐지 시즌이란 뭐냐? 주식이 이제 신규 상장이라고 들어보셨죠?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신규 상장은 들어보셔서 상장 폐지에 대해서는 좀 둔감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상장 폐지를 겪어보신 분들은 많지 않으니까요. 그죠? 근데 이 상장 폐지란 무엇이냐? 이제 말 그대로 주식이 종이 조각이 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장 폐지 시즌에 투자자 주의 필요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즉 종이 조각이 될 만한 주식들이 이제 나오는 시기가 이번 3월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 4월쯤 됩니다. 3월까지 보통 이제 자신의 재무제표를 공개하고 이제 공시하고 그 재무제표를 가지고 이제 거래소에서 이 기업은 상장 폐지시켜야겠다 말아야겠다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시기예요. 실제 최근에 이제 피본 기업이 있었죠. 태영건설 등 거래 정지 공시 잇따라 당국 부실 기업 퇴출 언급 및 기준을 강화. 대부분 기업은 12월 결산을 하므로 이듬해 3월엔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완전 자본 잠식이나 대규모 손실이 확인되는 상장사가 매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중에서 첫 번째는 관리 종목이라고 해서 우리 군대에서는 관심병사라고 하죠. 관심 종목으로 관리 종목을 딱 지정하고요. 그 안에서 더 최악의 사태, 개선될 여지가 안 보이면 완벽하게 상장 폐지를 시켜버리는 작업이 이제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작업들이 저는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더 적극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위에 보시면 당국 부실기업 퇴출 언급 및 기준을 강화하겠다. 기준을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옛날에 좀 어느 정도 널널하게 봐줬었던 것들도 빡빡하게 잡겠다라는 내용이죠. 왜 이런 현재 흐름이 나오고 있느냐? 최근 옆 나라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일본이 최근에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이 기업의 재무 상태를 안전하게 탄탄하게 유지하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나쁜 짓 안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기업의 자금을 빼돌린다든가 비용 처리하고 말도 안 되게 비용 처리해가지고 한다든가, 기업이 분명히 돈을 벌 수 있고 그 돈을 투자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돈을 나눠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눠주지 않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굉장히 주식시장에 좀 더 깔끔하게 주식시장에 이제 본 취지와 맞게 지금 이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실제 일본은 지난해 3월 PBR 1배 이하 상장사를 대상으로 기업 가치 제고 및 계획 및 구체적인 이행 목표를 공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PBR이 1배 이하라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은 굉장히 큰데 그 가지고 있는 자산을 투자자들한테 나눠주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원래 기업의 투자는 왜 투자합니까? 기업에게 투자를 하고 이 그 지분만큼의 주인이 돼서 내가 이 기업이 수익을 내면 수익을 나눠받기도 하고, 이 기업에 투자를 함으로써 다양한 이득들을 얻어야 되는데 그 선택들을 결국 최대 주주, 이제 보통 기업 대표라고 하죠. 기업 대표나 혹은 오너가의 판단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나눠주지 않고 지금 현재 기업에 그냥 쌓아두기만 하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투자 시장이 위축되게 됐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투자자들한테 되돌려주는 정책들을 해라라고 계속해서 요구하게 됐고요. 이번 작년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목표를 공시하도록 요구했고, 여기서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의무 사항은 아닌 듯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2026년까지 PBR을 1배 이상을 넘어서지 못한 상장사의 경우에는 상장 폐지까지 시키겠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확실히 마음을 먹고 움직이고 있다는 게 좀 느껴지시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이게 뭐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강제성이 들어감으로써 일본 기업 문화가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한국의 밸류업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일본처럼 강제성이 없어서 굉장히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똑같이 밸류업 프로그램 한다고 했는데 일본은 제대로 했고 강제성을 둬서 한국은 지금 이제 강제성이 안 두는 모습이었죠. 실제 이것은 주가에도 반영이 됐습니다. 뭐 물론 밸류 프로그램만으로 주가에 차이가 났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분명히 영향이 있었죠.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시기 때 폭등한 주가 횡보하다가 추가적으로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이미 그전 파동에 뭐 거의 한 파동이 더 나왔죠. 거의 2배 이상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전 파동 곱하기 2가 나온 모습입니다. 주가가 굉장히 큰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한국 증시는 그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시기 때 찍었던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지지부진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도 일본에게 협력 요청을 하는 모습이에요. 한국 증시 날개 달릴까? 일본의 밸류업 원조, 일본에게 협력을 요청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번 연도 6월 달부터 최종안이 확정이 되고요. 본격적인 정책이 진행되지 않을까. 한국도 이제 뭐 일본처럼 완벽하게 강제화할 수는 없겠지만 이 강제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자세히 좀 논의하지 않을까 싶고요. 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징벌적 지금 현재 정책이라고 보면 한국은 이걸 지키는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는 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긴 합니다. 뭐 아무튼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기업이 건강한 투자 환경을 만드는데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들 중에서도 기업의 불법적인 자금을 빼돌린다라든가 다양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들이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왜 금융시장 선진화 정말 왜 필요할까? 여러분 의문이실 거예요. 단순하게 뭐 주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물론 이것도 요인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금융시장이 선진화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게 다른 글로벌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이제 가장 큰 금융 허브였죠. 홍콩이었는데요. 최근에 홍콩이 어떻게 됐죠? 중국에게 속해지게 됐죠. 중국에게 넘어갔습니다. 중국화되며 껍데기만 남았다. 금융 허브 유적지된 홍콩. 금융 분야 중국화 겪으며 항생지수 4년 만에 연속 내리막길. 그러면서 금융 허브가 원래는 지금 현재 홍콩이었는데 홍콩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국가는 사실 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사회주의까지는 아니겠지만 사회주의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독재로 가고 있는 국가거든요. 지금 이제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해서 독재라고 지금 당장 뭐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독재 쪽으로 가고 있는 거의 가까워지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국가에서는 투자가 자유롭지 못하죠. 이제 기업들이 사실상 자유가 없기 때문에 국가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독재 국가로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가의 직접 번영보다는 가장 우선시되는 게 체제를 유지하는 것,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돼서 사실 기업들에게 자유도가 많이 떨어지고 투자 시장도 굉장히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투자 시장들은 이런 중국의 영향력에 벗어나서 자유롭게 투자를 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금융 자금들을 옮기기 시작한 거죠. 거기서 굉장히 많은 곳들이 언급됐어요. 심지어 한국도 언급됐었습니다. 근데 한국이 제대로 된 금융 선진 국가가 아니다 보니까 어디로 자금이 이동했냐? 싱가포르로 많이 이동했어요. 물류 네트워크 허브에서 금융 네트워크 허브로 최근에 성장하는 모습을 싱가포르가 보여줬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금융 허브를 만들려고 하고 있긴 한데요. 이게 생각보다 잘 되지 않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은 그렇게 금융 시장이 깨끗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금융 시장을 빠르게 선진화시킴으로써 금융 허브로서 발전하기 위해서 아마 준비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뭐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중국의 이제 완벽하게 중국에게서 자유로운 국가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전 금융 허브가 싱가포르도 영원할 거라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일본이든 한국이든 안전한 아시아 국가로 금융 허브가 또다시 이동할 수 있을 만한 그 타이밍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금융 중심지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금융 선진화는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선진화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다 보면 결국에는 적자가 나거나 결국에는 기업 실적이 안 좋거나 옛날부터 꼼수를 부리던 기업들을 허가시켜주지 않을 겁니다. 그거 허가 안 해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조심할 만한 주식은 저는 크게 두 가지 주식이라고 봅니다. 바로 첫 번째, 3년 연속 적자 기업인데요. 이 3년 연속 적자 기업 그냥 딱 보기에도 좋아 보이는 기업이 아닌데 특히 옛날에는 좀 봐줬다면 이제는 칼같이 상장 폐지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3년 연속 적자 기업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께서 이걸 알기 이 기준을 여러분께서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상장 폐지에 대한 기준을 아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따로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굉장히 웃기죠. 유가증권 코스피에는 규정이 아예 없습니다. 코스닥 시장에는 단기 순손실이 아닌 영업 손실과 관련된 규정이 있을 뿐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애매모호하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코스닥 시장에서 영업 손실이 4년 연속이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고 5년 연속이면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하긴 합니다만은 심지어는 코스피의 기업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코스피에 곪고 곪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름은 코스피를 달고 있고 정말 1990년대, 2000년 초반 때는 잘 나가다가도 지금 2020년도 때 들어서서 그냥 개박살나고 있는 기업들 많거든요. 근데 그런 기업들 연속 적자 뭐 4년 연속, 5년 연속 적자가 남에도 불구하고 상장 폐지 안 되는 기업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기업들이 이제 곧 퇴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수적으로는 저는 3년 연속 적자 기업은 어떤 악재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곪고 곪은 기업들이에요. 근데 보통 이런 기업들은 어떤 짓을 많이 하느냐? 제가 뭐 특정 기업을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많이 나오냐? 분식회계.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만약에 100억 원 정도의 매출을 내요. 그래서 정상적인 이윤을 내면요. 이 100억 원에서 대략적으로 뭐 못 벌어도 보통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한 7% 난다고 하면 7억을 벌어요. 근데 이 7억을 벌면 사실 여태까지 기업이 이미 망가졌기 때문에 이 기업은 성장 가능성이 없어서 지속 가능성이 없다 보니까 이 7억을 기업에 남기기보다는 어떻게든
비용 처리를 통해서 돈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가족을 취업시킨다라든가 뭐 물론 실제 가족이 일한다는 증거가 있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가족을 취업시켜 가지고 뭐 기업에서 뭐 갑자기 뭐 1억, 2억 연봉을 주는 거 갑자기 뭐 이사 자리에 앉혀 놓고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혹은 비용 처리, 특히나 건설업에서 많은 건데요. 다른 원자재 같은 것들을 들여오는 과정 속에서 뒷돈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영업이익,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을 가지고 영업이익을 뭐 7억을 벌 걸 1억으로 낮추거나 5천만 원을 낮추거나 아니면 똔똔을 친 그냥 벌 그 매출이 100억인데 번 돈은 없는 그냥 껍데기뿐인 기업으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식회계와 횡령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이제 회계라든가 이제 뭐 기업의 이제 허점을 이용해서 돈을 빼돌릴 가능성이 높죠. 지금 이 순간도 빼돌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웬만하면 특히나 이제 규정이 없는 코스피 기업들 중에서 적자가 특히나 3년 연속 나고 있는 기업들은 건들지 마시라는 설명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2년까지는 그래도 뭐 어떻게 뭐 다음 뭐 목표를 제시하고 해본다라고 하면 그나마 좀 단기적으로라도 중장기 투자는 안 됩니다. 역시 단기적으로라도 좀 보실 수가 있는데 3년 연속 적자가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웬만하면 보지 마시라는 설명을 드려요. 이해되셨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 기준이 빡빡해지면서 기업들 상장 폐지 가능성 높습니다. 조심해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다음 CB 전환입니다. CB 전환사채 발행 기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전환사채란 무엇이냐? 간단하게 말해서 이 기업이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한데 이 돈을 어, 이 기업이 돈이 필요해요. 뭐 신사업을 하거나 뭐 지금 운영 자금이 부족할 수 있겠죠. 돈이 없어가지고 돈을 빌리는데 원래 돈을 빌리면 이자하고 이자 플러스 원금을 갚잖아요. 원금. 원래 빌렸던 돈에다가 이자를 쳐서 뭐 시세만 0. 뭐한 7% 정도 하면 뭐 내가 1억을 빌리면은 1억 700만 원에 해서 이렇게 좀 갚는 게 이제 보통인데 이게 보통 이제 돈을 빌리는 방식인데 전환사채는 뭐냐면 이걸 주식으로 갚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주식으로 갚을 수 있는 구조. 그래서 이 기업 자체가요 어떤 여지를 두고 지금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거냐면 나는 최대한 돈을 빌렸지만 돈을 갚지 않고 그냥 주식으로 주고 싶다라고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주는 것도 아니고 신주를 발행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기업이 자금을 융통하기 좋고 책임감 없이 돈을 쓸 가능성이 높겠죠. 물론 이것도 굉장히 난 혁신적인 기업인데 단기간에 자금이 부족해서 돈을 빌리는 것으로 쓰면 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되니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역시나 이것도 악용하는 사례가 문제겠죠. 이 CB 전환을 해놓고 일부러 돈을 아깝고 주가 작업팀을 붙여가지고 주가를 작업시켜서 주식을 상장하게 만든 다음에 자신은 몇백억 원대 돈을 빌려놓고 돈을 갚지 않는 구조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게 되면서 이제 최근에 금융위원회에서도 굉장히 큰 이슈가 나왔죠. 몇백억 원대 돈을 빌리고 주식으로 갚는 구조. 특히 지금 이제 적자 기업이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면 더욱더 위험하다. 주가 조작에도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기업 사냥꾼이 들어왔다는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심하라는 설명을 드립니다. 특히나 이제 주가 조정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옛날에는 보통 세력들이라는 거 뭐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우리나라에 이제 특히나 사채업 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가 조작이 많이 이루어졌다 이런 소리가 뭐 옛날부터 있었죠. 그죠? 뭐 이런 사건들도 있었고 최근에 뭐 이제 그 뭐 조사가 들어가시고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출신인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분들께서 보통 이제 주가 작업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 거냐 이런 전환사채를 이용해서 주가 작업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옛날에는 주가 작업을 한다면 세력이 주식을 저점에서 매집해서 주가를 끌어올려서 판매하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주식을 저점에서 매집했기 때문에 이렇게 매집하는 흔적이 거래량으로 남았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는 이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거래량 자체도 남지 않아요. 어떻게 하는 거냐? 전환사채를 이용해서 신규 상장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100억 원대 매집을 정말 차트상
정말 흔적도 안 남기고 매집할 수 있는 구조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가 작업에 응용이 되기도 하면서 최악의 사태가 발생했죠. 물론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전환사채 자체를 발행하는 기업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전환사채를 2번 연속, 3번 연속 발행하는 기업이라든가 혹은 기업의 지금 당장에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적자가 2년 연속, 3년 연속 적자가 기업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기업들은 정말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는 설명을 드려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 기업 말고도 좋은 기업 많으니까 이 기업을 굳이 투자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던 뭐 적자 기업들 중에서도 좋은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뭐 전환사채 발행하는 기업들 중에서도 좋은 기업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 기업 말고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더 좋은 기업들 더 많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슈 하나에 끌려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의 기대감만으로 그냥 막연한 기대감이 있죠.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주식을 이런 적자 기업을 사시기보다는 다른 기업들 더 좋은 기업들이 있으니까 더 인사이트를 넓히시고 더 유튜브라든가 영상들 잘 시청하시면 더 좋은 기업들 많으니까 여러분께서 투자하실 때 반드시 이 두 가지 기준은 조심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드립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3년 연속 적자 기업 조심하셔라. CB 발행 기업 조심하셔라라고 설명드려요. 특히나 이런 현상들, 이런 기업들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금융 선진화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좋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나는 좀 깨끗하고 더 좋은 종목들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제가 여러분들께서 일일이 하나씩 찾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놨죠. 바로 AI 반도체, 챗봇 그리고 AI 로봇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도 어닝 서프라이즈 매출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근본적인 성장이 있는 기업들만 모아놓은 자료집을 제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받아갈 수 있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각자 핸드폰에서 받아갈 수 있는데요. 바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앱 스토어를 통해서 받아갈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는 삼성 핸드폰 사용하시는 분들이고요. 아이폰은 앱 스토어죠. 검색창에 검색하시면 돼요. 이재진이라고 제 이름을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아이입니다.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어플리케이션 나오고요. 설치 버튼 누르시면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리고 들어가셔서 이제 설치가 완료되면 열기 버튼이 활성화되거든요. 한 1, 2분 있다가 열기 버튼이 활성화되면 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런 어플리케이션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어플리케이션 메인 화면인데요. 요런 화면이에요. 급등 추천주, 차트 뭐 종목 추천해 드리는 거죠. 장전 시황, 장시작전 시황, 뭐 최근에 이제 이슈나 정보들을 쭉 정리해 드리는 거고요. 매일 아침 8시 30분에 급등주 포착 자료, 뭐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급등했었던 테마와 종목들을 지금 이슈와 종목들을 정리해 드리는 곳입니다. 뭐 유튜브도 올려드리고 있고요. 다양한 컨텐츠를 매일매일 새롭게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께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다양한 컨텐츠를 무료로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무료 아이디가 필요합니다. 심지어 이 아이디조차도 핸드폰 번호 없이도 만들 수 있게 개인정보에 최대한 여러분이 이용하지 않으시고 여러분께서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놨거든요.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 아이디 만드는 방법 먼저 설명드릴게요. 아이디 만들기 위해서는 아무거나 급등천주 시황글 차류 중에서 아무거나 클릭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처음에 이런 화면이 나오실 거예요. 로그인이라고 나오죠. 아이디 없으니까 왜 아이디 만드셔야겠죠. 왼쪽 하단에 회원가입 버튼이 있거든요.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용약관 동의 내용이 나옵니다. 뭐 어차피 뭐 이용약관 딱히 동의할 것도 없기 때문에 뭐 자세히 읽어보고 싶으시면 읽어보시고 가입하기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체크하시고 보시면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 성함인데요. 간단히 이메일 주소는요. 각자 사용하시는 네이버 이메일 주소에 골뱅이 네이버.com을 꼭 직접 입력하셔야 돼요. 네이버.com 여기까지가 아이디입니다. 이게 아이디예요. 비밀번호는 123456 123456 적으시고 성함은 아무거나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뭐 꼭 네이버 이메일 주소 아니라도 상관없고요. 어차피 저는 네이버 이메일 주소로 아무것도 안 보내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되겠고 가끔가다가 아이맵에서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만든 곳에서 이제 드리긴 하는데 요거는 차단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이버 이메일 주소 혹은 뭐 다른 이메일 주소 상관없다. 뭐 아무거나 이 성함 아무거나 적으시고 비밀번호 최대한 쉽게 해서 가입하셔라. 가입하기 버튼 누르시면 아이디 만들어지고요. 네, 보시다시피 지금 이제 로그인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보시면은 각자 사용하시는 네이버 아이디 아까 만든 거 그리고 골뱅이.naver.com을 여기서도 입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비밀번호 1234 하시고 로그인 상태 유지 꼭 매일매일 새로운 정보가 올라오기 때문에 꼭 로그인 상태 유지를 클릭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클릭해 두시고 귀찮으니까 그래 로그인 버튼 누르시면 이용하실 수 있어요. 메뉴는 크게 뭐 위에도 상단에 있거든요. 급등천주, 시황, 포착 자료 위에 있는 걸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 제가 가장 강조해드리고 가장 추천드리는 건 뭐냐면 장전 시황이에요. 뭐 여기서 들어갈 수 있죠. 장전 시황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매일 시장에서 장 시작 전에 매일 8시 30분입니다. 8시 30분에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여러분이 뭘 드리냐면 해외 증시 어떻게 됐고 주요 지표들 어떻게 돼서 됐으며 지금 10년물 유가 지금 이제 원달러 환율 금 비트코인 등 다양한 지표를 통해서 주식시장이 상승할지 하락할지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전일자 상승 테마와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고 오늘의 주요 뉴스는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그래서 어떤 종목들이 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매일 아침 8시 30분에 보시는 게 좋고요. 매일매일 주요 뉴스들을 제가 몇십 개의 기사들을 압축해서 볼 수 있게 여러분들께 주요 뉴스들만 정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기 관심 종목이 있으면 관심 종목도 같이 적어 드리고 있어요. 주식시장의 흐름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사실 이건 하루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매일 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주식 결국 우리는 개인 투자자고 개인 투자는 주식시장의 흐름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이 흐름을 놓치게 되면 여러분들 무한정 손실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루에 10분만 보셔도 됩니다.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쯤에 올려드리고 있으면 조금 늦을 때고 좀 빠를 때도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알람 울리시면 들어가 오셔서 가입하시면 이용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정보 매일매일 얻어갈 수 있게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등천주 차트가 예뻐 보이는 종목들을 이렇게 매일 뽑아가지고 올려드리고 있어요. 차트가 예쁘다, 뭐 차트 괜찮다, 주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 보이는 종목들, 차트가 예쁜 종목들 이렇게 좀 매일매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자료집이죠. 2024년도 2배 급등 대장주 자료집 여기 보시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요 자료집이죠. AI 반도체 챗봇 그리고 어닝 서프라이즈 자료집 AI 2000지 자료집 정리해 놓은 곳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어디서 들어가시면 되냐? 위에서 공직을 해서 두 번째 파일 다운로드라고 써져 있는 거 요거 클릭하시면 이렇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AI 반도체 챗봇 그리고 AI 2000지 어닝 서프라이즈 로봇 2000지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 코스코 그룹 정리집까지 쭉 올려놨으니까요.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나는 이거 클릭해서 다운로드 됐는데 이거 어디서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올려드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2배 급등 자료집 가장 최근 자료집은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실 수 있도록 정리해놨고요. 뭐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2000지 자료집 요것도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면 제가 따로 이렇게 좀 올려드릴게요. 여러분께 원하시는 분들은 채팅창에 이제 그 댓글창에 많이 남겨두시면 수요를 한번 확인하고 원하시는 분들이 많다 싶으면 또 이렇게 직접 바로 보실 수 있게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자그립 정보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정보입니다. 아직까지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하시면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가끔가다 이거 무료 정보를 100% 무료로 계속해서 퀄리티 높은 자료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걱정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거 나중에 유료화되는 거 아니야?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걱정하실 이유 없습니다. 웬 그런 거냐면 사실 이 자료를 보시면 매일매일 시장에 대한 정보를 쭉 정리해서 사실 이것만 봐도 주식시장의 흐름을 다 알 수 있단 말이죠. 이 세 개 컨텐츠면 뭐 지금 보시면은 2024년도에 2배, 3배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미리 이슈와 함께 정리해 놨고 자료집으로 단기적으로 차트가 예쁜 종목도 움직일 만한 종목들도 정리해 놨고 그리고 장전 시황을 통해서 매일매일 시장에 대한 흐름을 파악하고 있고 장이 끝나고 나면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급등했었던 테마는 또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 이슈와 함께 종목들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흐름을 보는 이해가 문제가 없는데 이런 정보를 매일매일 정리한다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7, 80%, 80%에서 뛰어넘어서 90% 확률, 정말 높은 확률을 원하시는 투자자 여러분들은 사실 이건 필수적인 정보인데요. 이 정도는 그냥 기본으로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 정보를 여러분 스스로 혼자 찾아본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럼 생각보다 그 일은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그것도 이걸 365일 내내 이 정보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저 또한 하기 싫어질 때가 너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해야 높은 확률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하지 않게 돼요. 마치 내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공부를 막상 하는 건 쉽지 않죠. 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하루에 1시간씩만 걸어도 정말 대단한 거는 걷기만 해도 건강해진다는 걸 알면서도
사실 그걸 실천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 또한 하기 싫어질 때가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동기부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여러분께 무료로 공개해 드린다고 말씀드림으로써 매일 2,000분, 3,000분씩 들어와서 제 어플리케이션을 봐주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제가 공허 이야기했던 것들, 제가 여러분이 약속드렸던 것들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 싫겠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쪽팔리지 않기 위해서 정보를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의 가장 큰 단점인 이 나태함을 이겨내고 성실해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즉 여러분들은 저에게 동기부여를 주시고 저는 여러분께 무료 정보를 드리면서 이미 서로 윈윈할 수 있을 만한 구조를 이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들어 놨으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어플리케이션에 올라오는 제가 방금 전에 소개시켜 드렸던 세 가지의 정보만큼은 100% 무료로 평생 계속해서 내어 드릴 예정이니까 이용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확률을 높여 나가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꾸준해야 수익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재능 있는 사람들이 아닌 정말 성실함만으로 수익의 확률을 높여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꾸준히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꼭 하루 이틀 보고 끝내지 마시고 일주일 한 달 내가 처음엔 이해가 안 돼도 매일매일 보시면서 정보를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의 투자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이 좀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찾아올 테니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땡큐.